2026년 3월 3일, 결국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스피 6000이라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방어선마저 무너뜨리고 말았죠. 지금 시장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냉철한 분석과 시나리오에 기반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위기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하나씩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명확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에픽 큐리 작전이 시작됐고,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거죠. 사실 그동안 AI 관련주들이 고점이라는 부담감도 계속 있었거든요. 여기에 전쟁이라는 아주 큰 악재가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는 패닉셀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6000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6000이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한 지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와 기대가 모여있던 우리 증시의 아주 상징적인 지지선이었습니다. 이 선이 무너졌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블랙 먼데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 순서대로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들이 보는 확률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지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55%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긍정적인 조기 해결이 한 35%,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죠.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10% 정도로 보고 있네요. 자, 그럼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확률은 35%, 바로 조기 외교적 해결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아주 강력하게 중재에 나서서 이달 안에 극적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 풀리는 말 그대로 베스트 케이스죠.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만 가준다면 시장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뚝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을 거고요. 코스피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000선을 향해서 아주 뚜렷한 V자 반등을 그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신호가 보인다, 그러면 이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인 거죠. 특히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투자자분들한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아주 우량한 주식들을 바닥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55%가 예상하고 있는 국지전 장기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면전까지는 안 가는데 지금 같은 불안한 상황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투자자들의 피로감을 아주 높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요, 시장이 좀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로 들어서게 됩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할 거고요. 그 결과 주식시장은 L자 형태로 아주 지루하게 횡보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압력을 계속 받게 되겠죠. S&P 500 지수도 여기서 5%에서 15%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방어와 균형,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주는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하고요. 또 이런 전쟁 국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산이나 에너지 같은 업종 비중을 늘리는 밸런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확률은 10%로 낮지만 한번 터지면 그 파괴력이 가장 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고 미국과 이란이 결국 전면전에 돌입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시나리오의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가볍게 넘어설 거고요. 이건 거의 1970년대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충격을 가져올 겁니다. 당연히 코스피는 지금 수준에서 18% 이상 추가로 폭락하면서 5000선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선 수익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살아남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주식을 포함한 모든 위험자산 비중을 대폭 줄이시고요. 포트폴리오를 통신이나 음식료 같은 필수 소비재, 아니면 미국 달러나 금 같은 100% 안전자산으로 옮겨서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최종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패닉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핵심 전략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소 25%에서
많게는 60%까지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합니다. 셋째, 상황에 맞는 수혜주나 안전자산을 편입해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 대응법은 달라져야겠죠. 단기 투자자라면 레버리지를 즉시 줄이고 자본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단 장 초반에 급락한다고 휩쓸려서 투매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하고요. 반면에 장기 투자자에게 이번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펀더멘탈을 믿고 우량주를 나눠서 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들도 한번 짚어보죠. 에너지와 방산주는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금상품 같은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좀 줄이고 싶다면 채권 혼합형 펀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50조 원입니다. 언제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막대한 대기 자금이 우리 시장의 하방을 받쳐주는 아주 강력한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나 방산 산업의 펀더멘털도 여전히 견고하고요. 당분간은 위험 관리에 집중하면서 펀더멘털이 확실한 자산들을 기계적으로 모아가는 유연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위기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시작으로 만들 것인가? 이제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